오늘은 차트의 마지막 시간으로 하이라이트 테이블과 어떤 분들은 히트맵이라고 부르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하이라이트 테이블과 그 외의 몇 가지 차트들을 살펴보고 차트와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라이트 테이블부터 태블릿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표현 방식으로 가서 하이라이트 테이블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눌러주시면 우측 상단에 하이라이트 테이블이 있고요. 한 개 이상의 차원과 한 개의 측정값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각 고객별로 프로핏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터머 네임을 선택을 해주시고 저는 커맨드 키를 누른 채로 아래쪽 측정값에 프로핏도 눌러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표현 방식에서 하이라이트 테이블 썸네일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눌러주면 화면에 각 고객별로 프로핏 금액이 나오는 거죠. 사실 별게 없어요. 이게 다예요. 각 고객별로 프로핏 금액이 나오는데 일종의 테이블 형태로 주어지는 거죠. 제가 실제로 프로젝트를 들어가 보니 아직도 고객분들이 테이블을 기반으로 하는 시각화 내용들을 많이들 요구하세요. 그런데 그냥 밋밋한 테이블을 드리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다 색깔을 넣은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지금 화면에는 프로핏만 들어가 있는데 제가 다른 것들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세일즈도 집어넣고요. 제가 화면에 프로핏 위쪽으로 세일즈를 한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퀀티티도 제가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마지막으로 디스카운트도 한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색깔은 아까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변했는데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은 숫자들이 전부 똑같은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지금 마크카드 안에 있는 텍스트가 합계 프로핏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각각의 측정값, 예를 들어서 디스카운트에는 디스카운트, 프로핏에는 프로핏, 퀀티티는 퀀티티, 세일즈는 세일즈, 이렇게 각각의 금액들과 퍼센트를 넣어주고 싶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측정값을 눌러주시고요. 저는 커맨드 키를 누르고 복사를 해서 합계 프로핏을 한번 대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주면은 숫자들이 다 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디스카운트는 퍼센트로 들어왔고, 프로핏, 세일즈는 금액으로 들어왔고, 퀀티티는 지금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 보면은 색상에 관한 것들을 한번 만져보자고요. 기본적으로 디스카운트와 프로핏과 퀀티티와 세일즈는 숫자의 레인지가 다 다르죠.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고요. 디스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커봤자 1이고 아무리 작아봤자 0이겠죠. 그래서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고 퀀티티 같은 경우에도 몇 천, 몇만 이렇게 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개의 측정값이 전부 다 그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색상을 각각의 측정값에 대해서 매겨주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표현 방식을 한번 올려보시면 디스카운트, 프로핏, 퀀티티, 세일즈가 이 하나의 색상 책에 의해서 모두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일즈에 있는 금액들은 푸른 색깔을 보이는 반면에 디스카운트나 퀀티티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이 회색 계열의 색깔이 두드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4개의 측정값에 대해서 각각의 색상을 주고 싶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 측정값 색상 필드를 우클릭을 해주시고 별도의 범위의 사용을 눌러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 디스카운트, 프로핏 합계, 퀀티티 합계, 세일즈 합계에 대해서 각각의 색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카운트와 퀀티티와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지금 동일한 계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사용자의 눈에 잘 띄게 만들기 위해서 색상 체계를 한번 변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평균 디스카운트를 더블 클릭을 해서요. 색상표가 나오고 있고 여기를 눌러주면은 다양한 색상 스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스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0에서부터 양수로 뻗어나가고 있죠. 이렇게 0을 기준으로 한 방향으로 뻗어나갈 때는 파란색, 주황색, 녹색, 빨간색 뭐 이런 것과 같은 단일 색상 체계를 사용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저는 여기서 빨간색으로 디스카운트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옅은 빨간색에서 짙은 빨간색으로 색상이 가고 있고요. 퀀티티도 제가 색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한 이후에 퀀티티도 2에서부터 시작해서 양수 방향으로만 뻗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단일 색상 체계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갈색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주시고 합계 세일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눌러주시고 녹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핏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0을 기준으로 음수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0을 기준으로 양수 방향으로 가기도 해요. 그래서 0이라는 확실한 기준점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양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색상 스킴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 다른 색상을 한번 찾아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파란색 다중 이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각각의 측정값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컬러로 배정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이라이트 테이블 또는 히트맵이라고 불리는 차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본 유지 케이스 중에 하이라이트 테이블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한 사례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라 바틀렛이라는 분이 만든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비주얼라이제이션인데, 세로축으로 쭉 보시면 각각의 국가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점점 더 최근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2016년도고요.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1993년도입니다. 그래서 스크롤 한번 쭉 내려보면은 각각의 국가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언론의 자유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아주 아름다운 색상을 활용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히트맵과 버블 차트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역시 표현 방식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요. 표현 방식을 열어주시면 이쪽 편에 트리맵이라는 게 있고요. 제일 우측 하단에 채워진 버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버블 차트고, 여기 보이는 사각형 모양이 트리맵이라고 부르는 건데, 사실상 똑같은 겁니다. 하나는 사각형으로 나타내는 거고 하나는 원으로 나타내는 건데, 트리맵을 먼저 살펴보자고요. 트리맵의 경우에는 한 개 이상의 차원과 한 개 또는 두 개의 측정값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카테고리와 서브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프로핏을 선택을 해주시고 커맨드 키를 이용해서 세일즈까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4개의 필드를 잡고 나서 트리맵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화면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표현 방식을 우선 닫아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음수가 3개 있어서 화면에 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세일즈가 색상으로 들어가 있고 프로핏이 크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요거 두 개를 위치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를 크기로 넣어주고요. 프로핏을 색상으로 넣어주게 되면 화면이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왼쪽 상단에 있는 이 커다란 네모 덩어리가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우측에 있는 부분이 오피스 서플라이,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 있는 부분이 퍼니처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카테고리 내에서 서브 카테고리로 더 상세하게 분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딱 보면은 테이블이나 북케이스, 서플라이 같은 것들이 프로핏 측면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전히 이 차트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테크놀로지의 폰과 퍼니처의 체어가 어떤 것이 더 세일즈가 큰지 정확하게 눈으로 확인이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세로 길이가 같다면 가로 길이가 더 긴 체어에서 세일즈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심지어 여기 있는 폰의 이 세로가 체어에 있는 이 세로보다 더 긴지도 우리 눈에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바꿔서 설명을 하면 전체 공간 대비해서 넓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잘 인지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이 차트 대신에 비율 바 차트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파이 차트는 각도로 그 크기를 표시를 하는데, 바 차트 같은 경우에는 길이로 크기를 표시한다 그랬죠. 길이가 각도보다 사람의 눈에 훨씬 더 잘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의 로직입니다. 넓이라는 개념이 우리한테 잘 인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말하고자 하는 바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트리맵 같은 경우에는 좀 불리한 측면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트리맵의 단점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요. 한정된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시트를 배치해서 여러분들의 대시보드를 꾸미셔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제가 만들었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류현진 선수가 작년 말에 받았던 퀄리파잉 오퍼라는 것에 관해서 제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만들었는데,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저도 퀄리파잉 오퍼를 받았던 여러 선수들을 그룹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트리맵을 사용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상세하게 어떤 커멘트들을 써놨는데, 이렇게 공간이 큰 경우에는 그 모든 커멘트들을 다 수용할 수 있지만 4번 같은 경우에는 코멘트들이 잘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트리맵은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다만 뭐 보기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지만 대시보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측면에서는 단점이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버블 차트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화면에서 표현 방식을 그대로 열어주시고 버블 차트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하게 각 서브 카테고리마다 원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원의 색깔은 세일즈의 금액의 크기를 얘기하고 있고 원의 크기는 프로핏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세일즈가 많이 발생한 서브 카테고리고요. 크기가 크면 클수록 프로핏이 많았던 서브 카테고리로 나오고 있네요. 그렇지만 똑같은 문제예요. 이걸로만 봐서는 도대체 어떤 카테고리가 어떤 카테고리보다 얼마만큼 더 큰지를 쉽게 인지해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트리맵이나 버블 차트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이나 다른 측면들을 고려하셨을 때는 이런 옵션들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트리맵과 버블 차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정도에서 차트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